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보내셨나요? 지금 많이 졸리고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방송 시청하려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처음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조금 흐릿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이제 자체 볼륨 키를 조정하시면 소리가 들리니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줄여서 그냥 편안하게 수라방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어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저희 오늘은 분수를 중심으로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연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연산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어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연산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연산에 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산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거든요. 자, 네. 한 소장님 라방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저희 소개할 건데요. 지금, 우리 혹시 팩토 교재로 아이들 지도하시는 분들은 한효소 소장님으로 더 친숙한 분이신데요. 지금 플라토, 그리고 수학 독해 교재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최근에는 응용연산 교재 집필 중이신데요. 현재 C2M 에듀와 지식관 향상 연구소의 그 대표님이십니다. 한은조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네. 팩토 플라토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저희 오늘 이제 분수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좀 놀랐던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수학 부진을 느끼는데, 그게 분수 때문이란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놀라셨었어요.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분수를 이제 어려워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실 거거든요. 일단 그 기사를 보면요. 네.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초등학생하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했는데, 한 50명 정도를 2년 동안 이렇게 추적 조사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총 4년 동안 할 예정인데, 2년간의 결과를 낸 중간 거죠.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학습 부진을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 모두가 이제 학습 부진의 기결은 다 수학이었어요. 다 수학이었고, 그 다음에 그 수학 중에도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했을 때 분수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수가, 이게 학습 부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 그 첫 번째 관문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사실 추적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다들 수학을 좋아해요. 다들 수학을 좋아하고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포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죠. 도형이랑 연산 분수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분수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분수에서 이제 힘들어하면 사실은 큰일 나죠. 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확률 통계 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등의 통계 나온다든지 고등의 통계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적분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미적분 잘하면 돼요, 사실은. 대학 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정식과 함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과 함수의 기초가 되는 게 사실 분수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분수 계산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올라갔을 때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방정식과 그 함수를 하는 데서 상당한 에러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게 이제 참 이상한 학문이죠. 이상한 학문이라도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보면
초등학교 때 피아노 못 친다고 해서 네. 뭐 중학교 때 뭐 네. 좀 문제가 되나요? 네. 이제 뭐 사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초등학교 역사를 못했다고 해서 중학교 때 역사를 못하라는 법이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수학은 안 그래요. 네. 참 안 좋은 거죠. 별로 제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렇죠.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잘 몰라요. 조금이라도 네. 의문이 있으면 절대 넘어갈 수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특히나 이제 뭔가 하면 그 초등학교에서 그 우리가 배우는 수학 중에서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분수를 못하면 중학교 때 큰 타격을 입어요. 네. 확률 통계 측정 못해도 사실은 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몇 가지를 잡고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연산이었어요, 연산. 네. 그리고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의 함수. 완전한 게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학교 때 애들이 가장 포기하는 게 이제 도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형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형의 그 문제풀이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가면 다시 다 따라잡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대신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도형 감각들을 네. 키워야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감각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뭐 구체물도 만져보고 실제 사물들도 보고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고 도형은 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뭔가 하면 저는 추론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는 뭔가 사고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그 관계를 잃는 힘들이죠.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패턴을 아는, 규칙을 아는 이 힘들을 기르는 게 사실 초등에서 참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을 많이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없고 네.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래 전과목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 그래서 했지만 요즘 시험 안 치죠. 시험 안 치는데 굳이 이제 정말 그 비율 그래프를 해가지고 뭘 하고 그림 그래프 외우고 이럴 필요 별로 없다는 거지.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은 도형 감각, 연산,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추론이라고 얘기할 네. 수도 있고 이런 패턴들을 알아내는 힘들 이런 것들이 초등에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네. 이제 분수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예,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분수를 이제 어려워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도대체 왜 어려워하는지 뭐 너무 네네네.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런 건지. 그렇죠, 아, 네. 네. 일단 이제 분수는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초등에서 보면 이때까지 연산은 사실 쉬워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실체가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실체가 있다는 거 네. 하는 게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연산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사실은 1부터 처음부터 배워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6세부터 5세부터 한 2년간 동안 사실 선행학습을 해온 거예요.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하죠. 네, 어려서부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2년 동안의 과정들을 아이들은 벌써 2년 전부터 차근차근히 차근차근. 배워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하면 그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실생활과 관련이 돼 있죠. 있죠. 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수 세고, 돈 세고, 네. 이러면서 아이들은 이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뭐 학습한 기간도 길고, 아주 구체물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실생활에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는 느낌도 들고, 네. 뭐 결과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하죠. 애들은. 네. 너무 이상하게만 시키지 않으면, 네. 그러면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3학년 때에서 이제 분수라는 개념들을 처음 배우면 드디어 이제 실체가 없는 놈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걸 가지고 절반은 2분의 1이고 피자 조각으로 그렇죠. 보여주고 등등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예, 2와 3분의 2 이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연산에서 드디어 추상으로 가는 거죠. 1보다 작은 수를 가리키고 1과 그 사이 수를 막 가리키다 보니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제 3학년부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 정도 되면 도형이 급격히 많아지고 도형이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분수는 또 띄엄띄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분수가 알만하면 까먹고, 알만하면 까먹고,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약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수는 한 번에 좀 왕창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네.
과연 언제부터 분수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어려서부터 많이 일단은 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어렸을 때 이제 뭐 분수의 개념들 이런 뭐 이야기들, 놀이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제 제가 지금 딱 생각하는 것들은 이거죠. 유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알고리즘 네. 이상한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덧셈하는 방법, 우리가 이게 세로셈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곱셈하는 방법들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유아 때까지는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100가지 수. 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알아야 된다라는 네. 게 하나 100가지의 있었고, 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덧셈 뺄셈의 기초를 하는데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기초와 개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기로 가는 거라, 세기로.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하나 더 많은 그렇죠. 수, 하나 둘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 목적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100가지 수를 어떻게 하면 그 계열성들을 명확하게 아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계를 파악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유아에서 배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덧셈과 뺄셈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아무리 큰 수라도 상관없어요. 네. 큰 수만 알게 되면 다 덧셈 뺄셈이 가능한 가능해지죠. 거죠.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저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곱셈은 덧셈에 그거를 이렇게 추격시킨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걸 좀 더 편리하게 알고리즘 형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사실은 곱셈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의 역연산으로서 나눗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까지가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워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잘하게 되면 이제 곱셈을 이제 알고리즘을 알면,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알고 되고, 수만 알게 되면 똑같이 아무리 큰 수의 곱셈이라도 할수 똑같은 있죠. 거죠. 네,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사실은 이제 나눗셈이 좀 어려워집니다. 네. 나눗셈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기계가 알 겁니다. 기계가 알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어찌 보면 교과에서도 나오지만 분수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때 3학년 때 이 분수의 개념들을 정말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3학년 때? 네, 3학년 때 분수의 개념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책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응용해서 C단계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냈는데, 네. 실제로 이제 2권 정도를 그냥 분수에다가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분수를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사실은 이제 분수의 이제 어찌 보면 교과서에도 그렇지만 이제 분수의 이제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네. 4학년 때. 네. 근데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은 다 도형편이고 예.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네, 나옵니다. 네, 맞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분모와 같은 덧셈과 뺄셈이거든요. 네. 너무 쉬워요. 네, 쉬워요. 할 것도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 오히려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네. 문제가 없다고 치면, 네. 저는 사실은 분수를 다 끝낼 수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그 과정에 나오는 분수의 네. 덧셈, 곱셈, 나눗셈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너무 선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선행이 괜찮다고 저도 권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너무 선행이 아닐까요? 네네. 뭐 자,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우리가 있지 사실은 않을까? 이제 3학년 때 분수의 개념이 나온다고 했고, 네. 4학년 때는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네. 나와요. 네. 네. 그 다음에 5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분이라는 게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때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주로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5학년 때는 이제 자연수와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옵니다. 하여튼 네. 뭐 네. 그러는데, 네. 일단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때가 한 이야기가 이제 뭔가 하면 5, 6학년 내용을 사실 4학년 때 다 끝내라고 끝내도 된다? 사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괜찮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또 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선행 이야기는 참 끊임없는 네, 질문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는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선행이 부정행위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만 나고. 그렇죠. 진도만 나오고, 흥미없고. 그다음에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을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는 게 이제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석을 한 3달 만에 끝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강의를 듣고 푸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는 거고. 풀어준 걸 거를 보기만 하는 거. 그대로 듣고 따라 푸는 거. 네,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시간만 집중을 하면 뭐 이러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 까먹어요. 잊어버리죠. 정확하게 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네. 그래서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전혀 이렇게 백지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듣고만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늦지만은 혼자 스스로 푸는 게 있어요. 혼자 스스로 푸는 거는 다음에 자기가 풀어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꼭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려고 하면 그렇죠.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풀면 잘 안 돼요. 네. 그냥 중학교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될 때는 생각 없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생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각은 안 해요. 그게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행의 문제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선행의 문제점들은 어디서 생각하는가 하면 학원에서 이렇게 진도를 막 빼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덜어서 푸는 거죠. 덜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선행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분수를 얘기를 했던 것들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분수는 사실 너무 띄엄띄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망각들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수는 한번 그냥 쭉 나가면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연산의 특성상 뭔가 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거 다르게 밟고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곱셈을 한다고 하면 계속 덧셈을 해요. 그러니까 구단을 외우지만 계속 덧셈을 하고 바돌림 계산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해요. 자릿수를 맞춰야 되고 이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곱셈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덧셈을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곱셈을 하고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산해서 그냥 잘 천천히 나가면 사실은 앞에 거를 계속 단단히 밟아주고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아이들한테 그 학습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적으로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네네네. 분수를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네네네. 자, 일단 저희가 저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되게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분수는 간단합니다. 분수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분수를 5학년, 6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봅시다. 5학년, 6학년 때 배우는 거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웁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봅시다. 뭐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이라고 칩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사실 다 아시죠? 모든 어머니도 이거는 까먹지 않으실 거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리고 나서 약분한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바꾼다. 그리고 곱하기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 근데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거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를 나눴다. 이건 1분의 4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역수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12분의 2가 되고 약분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할 게 사실 하나도 없죠. 알고리즘으로 따진다면 계산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나눗셈보다 훨씬 쉽죠. 곱셈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사실 없죠. 그럼 뜨문뜨문 배우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왜 분석을 할까요? 어려울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애들이 근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3분의 2 나누기 4분의 2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또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눈다는 게 뭐 어떻게 4분의 1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렇죠. 건가?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2에다가 4분의 1을 곱한다는 게 과연 뭘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죠. 저는 이제 이게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그나마 이제 덧셈, 곱셈, L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분수의 계산을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은 너무 간단한 거지. 사실은 너무 풀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이제 참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들은 특히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진짜 미분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다른 애가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는 문제는 풀 수는 있겠는데 이게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뜻인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이죠? 사실은 이게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까지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풀 줄은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이야? 뜻을 뭔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은 점점 힘들어지고, 외울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상한 수식들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만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이 분수의 계산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 분수의 계산에서 사실은 우리가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 나오는데, 방정식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 쉬운 방정식을 뜻을 모르고, 아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냥 무조건 방식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이제 점점 이게 되는데 분수가 그 시초예요, 시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짓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분수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추상이 아니가 뭐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분수의 계산을 정말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좀 강의를 좀 해야 돼.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단은 간단한 것 해봅시다. 일단 더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부터. 자, 5분의 4 더하기 3분의 2다. 많이, 이런 애들도 많죠? 8분의 6? 이렇게 많이 풀기도 합니다. 풀기도 하는데. 자, 이거 아닌 거는 다 아는데. 자,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걸 더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등등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5개짜리 묶음 2개가 있어요. 이게 5개짜리 묶음이 이런 게 2개가 있고, 이 2개짜리 묶음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이걸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3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5개짜리가 2개 있다는 거고 2개짜리가 3개 있다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단위가 다른 거죠. 단위가.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자, 그래서 이 단위는 뭔가 하면 이 단위죠. 그래서 이게 10개고 이게 이제 뭔가 6개니까 1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단위가 같아야지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5분의 1이 4개라는 거죠. 5분의 1이 4개고, 이거는 3분의 1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분의 1이라는 단위하고 3분의 1이라는 단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거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통일을 시켜라는 거죠. 단위를 통일시키라. 자, 그럼 이제 이걸 더하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이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이게 이제 5분의 4죠. 이게 5분의 4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죠? 이게 3분의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나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네, 얘네들이. 같아졌어요. 가로로 나누고 세로로 나누니까 단위가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은 15분의 15가 1이 됐죠. 단위. 네, 15분의 1이 됐죠. 네. 몇 개 있죠? 12개 있는 거죠. 네. 이거는 15분의 1이 8개가 있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15분의 1이 12개 더하기 8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5분의 뭐 20이 네, 되겠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위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단위를 통일시키는 게 이 분수의 덧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빼기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위를 통일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까지는 좀 알아요. 이까지는 네. 사람들이 네. 조금 이제 네. 아, 단위를 통일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모눈동이로 나타나면 사실은 이게 분수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네. 네. 깔끔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고, 왜 교과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과서도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교과서는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네. 자, 곱하기를 해봅시다. 더하기는 그나마 좀 해보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수가 어려워지는, 예, 곱하기가 분수에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덧셈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예. 덧셈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곱하기 2면 2개인데, 그쵸? 그렇죠. 3분의 2는 뭘까라고 하는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곱셈도 그렇지만, 나눗셈도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제 배의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배의 개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배일까라 이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하면 2 곱하기 4라는 것은, 그쵸? 2의 4배는 얼마이냐라고 얼마이냐. 묻는 거죠. 네. 2의 4배. 예? 2의 4배. 그러니까 크기의 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5분의 4에 3분의 2배를 구하라 라는 게예요. 그런 거죠. 3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4에 3분의 2. 그럼 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자, 하나, 둘, 셋, 4개. 또 5분의. 자, 이거 그냥 한 번에 그릴게요. 네. 자, 5분의 4에, 이게 5분의 4죠. 네. 네, 이게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 3분의 2는 뭐죠? 여기서?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분의 4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 이게 3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그렇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네, 그만큼. 네. 네. 그래서 15분의 8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곱셈의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과연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 나누는 것,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수에서 분모는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나눈 거고, 그래서 단위가 15분의 1이 생긴 거고, 이 15분의 1이 위에서 이제 4개 곱하기 2개가 돼서 8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5분의 8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예? 애들이,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15분의 8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자, 5분의 4에 3분의 2배다. 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했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개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에 3분의 1은 요만큼이죠. 그렇죠? 예. 5분의 1에 3분의 1. 이거 이렇게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수들이죠. 네.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곱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나눠진 개수. 그리고 이거는 나눠진 단위 분수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가 이렇게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해보죠.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계속, 우리가 뭐였죠? 3분의 2였나? 제가 계속 요거로 설명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5분의 4는 3분의 2의 몇 배이냐, 이 말이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8 나누기 4를 해봅시다. 8은 4의 몇 배입니까? 라는 거 같은 거죠. 그쵸. 예,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3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자, 6분의 1은 3분의 1의 뭐죠? 네. 절반이죠. 네. 그래서 이건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인 그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개념만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죠. 그쵸. 6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이다. 이건 왜냐면, 그죠? 이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게 하는데, 자, 이까지는 이제 개념만으로도 이제 풀 수 있다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로는 그 개념이 안 떨어지죠. 그쵸? 자, 근데 한 가지는 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답이 1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1보단 1보다는 네. 크겠죠, 그렇죠? 네, 1보다는 당연히 큽니다, 그렇죠? 1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5분의 4는 3분의 2의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분의 2가 더 작은 수니까 네. 5분의 4가 더 크니까 1보다는 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그것까지는 알는데 네. 이걸 한번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그럼 또 이 그림을 치죠. 이게 5분의 4예요, 그렇죠? 이게 5분의 4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분의 1을 그려보면은 이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5분의 4는 이게 몇 개죠? 12개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15분의 이건 됐지만, 뭐 이렇게 생각없이 뭐 다 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 또 마찬가지로 이게 네. 몇 개죠? 10개죠. 10개. 예. 이게 15분이겠지만, 네. 이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어찌 보면은, 자, 이 나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는 이거의 몇 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얘는 12개가 있고 얘는 10개가 10개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이것분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게 개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뭔가 하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나누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몇 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나누기가 네. 딱 나옵니다. 지금 계속 막 천재이신 것 같다고 막 다들 놀라워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5분의 4 네. 나누기 이제 3분의 2는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표하는가 하면 5분의 4는 3분의 2의 몇 배라는 거죠. 그럼 5분의 4는 3분의 2의 몇 배라는 몇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나눗셈이 이제 이런 게 딱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5분의 4는 3분의 2의 몇 배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고쳐주면 되겠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15분의 이걸 12를 만들어 놓고 이게 같은 분수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3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 5를 곱하고 돼요. 2를 곱하면 네. 이렇게 네. 되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풀진 않죠. 이렇게 풀진 않고 이걸 어떻게 풉니까, 사실은?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상식인데 예?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5분의 4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을 곱하겠죠. 네. 예.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을 곱해서 등식을 상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지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나눗셈의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눗셈을 하는 원리가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식을 쓰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거죠.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편리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게 이건 거죠. 해야죠. 이건 이걸 거죠. 네. 하고 알고리즘으로 그렇죠.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방식들은 뭐였는가 하면 저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네. 아니지 이게 아니지 네. 15 곱하기 3 네. 네. 이 곱셈 구구만 할 줄 아는 애가 이거를 풀 수 있겠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5 더하기 15 더하기 15로 푸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곱셈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몰라도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금방 제가 했던 방식들은 뭔가 하면 그 알고리즘을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알고리즘을 풀지 않고 정말 개념만 깨뚫어낸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저게 그래야지 이제 뭔가 하면 아, 내가 알고리즘을 쓰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쓰는 게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야지 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네네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작용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 네네네. 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네. 이해를 못하면 자꾸 외우고 조금만 문제가 응용되면 또 못 그렇죠. 풀고 그게 네.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포자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수학이 너무 싫다고 얘기하고 네네네. 그런 애들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이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건 저희가 이제 다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혹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그리고 이제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제 아까 저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만 알면, 알고리즘만 알면, 이 알고리즘은 누가 제일 잘하죠? 기계가 제일 잘합니다. 기계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또 알고 뭐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사실은 뭐, 기계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애들한테 뭐 판단하지 못해. 저는 그냥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였는데 이제 네. 그 통분 단원이 나오죠. 예. 통분 단원이 나오는데 5학년 1학기거나 하여튼 통분, 그게 나오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5학년 1학기 때 통분. 네. 자, 이런 이거 분수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크기 순서대로 말을 하래요. 크기 순서대로.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자, 5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3분의 2 이런 문제를 좀 쉬운 걸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거 이제 분수의 크기 순으로 이렇게 쓰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수의 크기 순으로 5분의 3, 8분의 1, 3분의 2입니다. 뭐 교과서에서는 뭐 당연하게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에 뭐 최소 공배수? 네. 최소 분모를 공배수를 맞춰서 가지고 통분을 통분을 하는 해서. 거죠. 통분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느낌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각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통분을 해서 뭐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통분한다는 게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통분해서 안 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조금 하는 애들은 절대 통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건 알 겁니다. 3분의 2, 5분의 3, 8분의 1. 이건 너무 쉽죠. 사실은 이거는 뭐 통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감으로도 알 수 있죠. 네. 감으로도. 자, 감으로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이 그냥 감으로 알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네. 근데도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감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긴 네. 한데. 네. 자, 그래도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전략들 뭐 이런 걸 쓰는 것들인데, 일단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뭐죠? 그냥 8분의 1입니다. 8분의 그렇죠? 1. 예, 네. 예. 네. 자,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2분의 1보다 작죠? 네.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크기 같은 분수를 네. 이용해서 네. 반식되면 이제 분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8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제일 작은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3하고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5분의 3하고 3분의 1을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냥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안다고 얘기를 하고 좀 그렇지만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12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3, 3분의 2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뭐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4분의 3이 제일 크고 3분의 2가 두 번째로 크고 12분의 1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통분하라는 문제였죠. 그렇죠? 딱 12가 나오고 4, 3 이거 나오면 딱 그 통분하는 문제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통분 안 합니다. 네. 통분 안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2분의 1 전략을 써서 이건 2분의 1보다 작네, 이건 2분의 1보다 크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이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13분의 3, 11분의, 이거는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문제였어요. 17분의 4, 19분의 6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건 뭐 답은, 일단 이건 제일 크다. 그쵸? 네, 이건 제일 큽니다. 이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분수의 계산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감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기 비교해서 이거죠. 4분의 1하고 4분의 2는 크기는 너무, 비교할 수 분자가 있어요. 같을,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크기 크다.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하고 뭐 6분의 1이면 자가 같을 때 분모가 작은 것이 크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크죠, 그쵸?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거하고 6개로 나눴을 때 5개로 나눈 게 더 크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5분의 2, 6분의 1은 또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5분의 2라고 하는 것들은 5분의 1이 2개니까, 이건 6분의 1이 2개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분의 4하고 6분의, 이거 내가 너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글자도 참 잘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넘어가 볼게요. 5분의 4하고 이제 6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느 게 클까요? 이거는 이제 분자가 같지도 않고 분모가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1이죠. 차가 1이죠. 분자 차가 분모의 1이고 차이가 가죠. 1.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얘에서 이제 1에서 6분의 5를 빼면 당연히 6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건 1에서 같은 데서 뺀 거죠. 그러면 5분의 1이 되죠. 그 5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럼 얘는 거꾸로 되겠죠. 뺀 게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6분의 5가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차가 예를 들어서 차가 이제 같을 때는 사실은 큰 게 더 커요. 큰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공식을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이제 분모 같을 때는 분자가 큰 게 더 당연히 큰 수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아야 되네. 나눠진 게 작아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차가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건 1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1에서 뺐을 때 그게 0으로 되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분자와 분모의 차가 같을 때는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뭔가 하면 분수의 계산에서 이제 이런 감각들이 생겨야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통분을 해서 푸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통분을 풀어서 통분을 해가지고 이걸 무슨 재주로 통분을 해? 저는 통분 못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뭔가 하면 교과서에서도 사실은 그랬죠. 생각해 보라고 했던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클까? 이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 사실은 그거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못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딱 이거죠. 이게 2분의 1보다 크죠? 그럼 딱 잡습니다. 얘가 제일 크네. 이게 다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상 가져야 할 전략들은 2분의 1 가지고 전략. 비교하는 게 있어요. 2분의 1 전략이라는 게. 얘는 2분의 1보다 크네? 이런 감각들이 팍 생겨서 얘가 제일 크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보이죠, 이게. 분자가 같네? 분자 같아요. 그러면 얘가 더 크네. 작은 수가 더 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차이가 26이죠. 그쵸? 이게 26입니다, 차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차가 같아지네? 그러면 큰 수가 크네. 큰 수가 크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감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통분을 한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들었던 게
분수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많은 연산 문제들이 그러는데, 최대 공약수를 만약에 구하고 할 때, 저는 그 알고리즘 안 뜹니다. 예? 그냥 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뇌생남이라고 지금 댓글로. 네? 네, 뇌생남이라고. 그게 아니고, 뇌생남이 아니에요. 뇌생남이 우리도 다 아니고. 그렇게 될 수 그냥 있는 이제 거죠?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전히 이제 뭔가 하면 충분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고 그 분들을 갖고 막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들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 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풀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연산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이게 굉장한 이제 그 학습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알고리즘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뭐 하는지를 알고 그걸 이제 하여튼 알고리즘 알아서 자기가 뭐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익혀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익히는 것만 하면 의미 없이 개념이 바보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머리가 진짜 나빠져요. 네, 네. 그게 좀 문제인 거고. 그게 수학의 부작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수를 계속적으로 갖고 놀아야지 이 조작하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계보다 잘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계보다 훨씬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계보다 잘하는 것들 더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예. 오늘 강의가 너무 좋다고 지금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뭐 앞에서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응용연산 질문이었는데요. 이거 응용연산 하면 연산 드릴을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요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애들마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애들 많이 다른데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저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것들인데 조금 할 줄 알면 굳이 연산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응용연산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부족하면 그러지 마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도침하면서 이제 원리셈 많이 하잖아요. 네. 원리셈하고 저희 거 하시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원리셈이 이제 너무 빨리 나가면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그냥 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원리셈들 빨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연산 하면 가장 되고, 효과가 좋다고 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정확성과 속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질문하셨는데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정확성이 더 중요한 거죠?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의미가, 네. 의미가, 네. 의미가 더 중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저기 뭐죠? 네. 속도는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네. 기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속도는 이제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풀 줄 알고 뜻을 풀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확도가 좀 더 많으면 좀 앞으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뒤에 걸 하면서 앞에 걸 계속해요. 맞아, 그렇죠. 네, 반복하게 앞에 걸 되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이 이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는데 앞에 걸 계속 반복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한다고 계속 한다고 해서 덧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덧셈을 안 까먹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정확도가 있다고 그렇다고 너무 늦으면 안 되지만 좀 정확도가 되고 알고리즘이 좀 정확하게 익혀졌다고 하면 그걸 계속 뭐 높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한 방송이 2번의 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이 지금 도치맘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영상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대표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어떤 수학 학습 그리고 연산 학습에 대해서 뭔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게
4차 산업혁명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네.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와닿지가 사람들이. 않아요. 네, 네. 많은 사람들. 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크게 지장을 받을 일이 사실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되면 은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다 은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애들은 맞아요. 은퇴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들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인공지능, IT, 사물, 인터넷, 등등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자,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옛날에 삽을 갖고 했죠. 그걸 그냥 포크레인으로 판 거예요. 네. 경쟁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삽하는 것 대신 다 기계가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많은 일들이 났죠.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을 불태우기도 했죠. 포크레인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육체 노동자의 일들을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대신한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달된 거죠. 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딱 그겁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번역가도 필요 없을 거고, 네. 소설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계사, 네. 계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괜찮은 직업들은 거의 예술가 빼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림도 오히려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뭔가 하면, 이번에서 이제 알파고가 나왔던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번역기 있잖아요. 네. 이제 번역기는 사실은 이제 작동을 잘 못했어요. 그건 다 DB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DB가 아무리 한정이 쌓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뭔가 하면 사실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다 다르게 하는 거지. 표준말을 쓰질 않는 거지. DB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뭔가 하면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 로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상은 이제 정말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시기로 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계랑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연산이라고 하는 거 보면 특히나 기계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죠. 잘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계랑 싸우는 일을 하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라가 우리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기계를 그러니까, 다루는 게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일들은 이제 완벽하게 기계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은 다 기계가 찾아갈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연산, 특히나 이제 수학 이런 걸 하면서 생각 없이 반복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싸우지 말고 기계가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그 수학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들 자체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하고 이거를 이제 창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키우는 게 이제 수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을 특히나 이제 연산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뺏어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계속 생각 없이 연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시고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이전에 연산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방송이 2개가 있는데요. 지금 도치맘 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침 저희가 지금 다음 방송은 6월에 있는데요. 6월 20일에
방송이 있는데 마침 저희가 또 사고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 또 알람 설정하시고 본방 꼭 사수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